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금 직전 금요일장 우리 국내 증시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환율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유가 역시나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휴전 없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다가 지금은 또 작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근데 원망 섞인 눈빛을 한번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시장이 제일 힘들었을 때 위원님한테 시장 이야기 여쭤봐야겠다 했더니 지난주 토요일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이번 한 주 너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하루, 한 주 쉬고 오신 만큼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시장 저희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예, 일단 지난주는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는데 2주 만에 우리 시청자들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하여튼 양 지수는 보게 되면은 주간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전쟁의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2주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특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원전, 또 풍력 이런 데가 상당히 좋았고요. 일부 또 차별화돼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목 장세가 일어났다. 예, 잘 아시겠지만 알지르믹스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를 한 거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광통신이 두각을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 미국 AT&T 투자의 그런 모멘텀이 작동한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다음 주는 어떨 것이냐. 지금 이제 전쟁에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나왔죠. 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지상군 투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밤사이에 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다음 주는 역시 변동성이 좀 일어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월요일 같은데 개파락하면은 오히려 코스닥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저점 노리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먼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이 시간은 이제 토요일 날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혜연이크님. 네. 이제 또 미국 방송부터 이제 하시잖아요. 토요일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거의 특징주 중심으로 나와요. 그쵸. 뭐 때문에 오르고 이제 또 미국이 내렸으니까 왜 내렸는지 분석하고 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뉴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접했을 때는 뉴스라는 그런 포장으로 다가오지만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실전 매매하고 우리가 뉴스 따라하는 거는 항상 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은 우리가 주식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 계좌 수익이잖아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항상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어느 정도 포캐스팅,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물론 뉴스 따라가는 거, 또 신고가 따라가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환상보다는 정말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오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시는 눈이나 종목을 보시는 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이번 주 한번 마감한 거 또 다음 주 포커스를 해볼게요. 네. 코스피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2월달, 자 3월달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고 지난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 혜연이님 아시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 함부로 적산병 나면은 시장은 항상 좋다는 그런 희망 고문, 늘 긍정론 일색이지만 이미 이 기술적 지표는요, 함부로 달려들지 마시오. 함부로 달려들으면 다칩니다. 이게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상승되면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들은 늘 흥분하면서 저는 옛날에 촌동 출신이니까 시골에서 불나방을 봤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쫓아다녀요. 이게 그런데 이미 3월 달은 이 조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돼서 시장은 항상 어떤 서큘레이션 반복되는 거예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주간상으로. 이제 제가 월봉부터 왜 3월 달에 이렇게 꽃피는 춘삼열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꽃이샘 추위가 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세요. 3월 초부터 크게 흔들어 놨죠. 트럼프가 이란 실주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가는 많이 상승하면 그 다음에 돌발 낙제가 나오면서 과열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첫째 주였고요. 그때 난리 아니었죠.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뭐 시장을 때렸고 그러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양선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양선일까요? 특히 토요일 날 이 시간을 보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조은현 부총장이 그때 공포스러웠는데 양봉 나오니까 양봉 나오네? 2주 연속 양봉 나왔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양음, 양양 나오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항상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본인적 기준선에도 철저하게 찍고 상승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주간 차트로 해서 이제 한 주를 이제 우리가 리뷰해 보는 거고요. 다음 주는 또 한 번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월요일 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 ETF 미국에서 모간스탠드 한국 지수가 6% 7% 빠졌더라고요. 야간 선물은 못 봤는데 거의 뭐 이제 개파락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또 양성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올랐을 때. 그리고 내렸을 때 제발 기죽지 마시라고요. 저는요, 참 열암됩니다만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이었거든요, 참. 여러분께 월요일은 제가 좀 못 나왔고, 목요일 아침에 이런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또 난리 났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분 못 맞춘다고요. 여러분들 주식을 기분으로 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이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에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 막 그들은 좋다고 그러죠. 저만 아마 유일하게 그 신고가 타령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계속 갈 것처럼 환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한 말로 하게 되면 막 여러분들 유혹할 때 저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정을 피해가는 거예요. 조정을 피하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흥분할 때 그때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매도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을 그때 했을 때 이때 매도했어요. 지수가 20% 빠졌거든요. 저는 이때 기회를 봤어요. 이때 사이드카, 이때 서킷 브레이커, 이때 서킷 브레이커. 제가 이것은 뭐 여러분들 노란 톡이라든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는 왜 3종 바닥에 모였죠? 왜 그분들은 뉴스는 시장은 왜 맨날 신고가만 하고 여러분들 환상에 사로잡히게 했죠? 저는 엊그제도 이제 수요일 날도 방송하는데 우리 소연의 큰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저도 잘 와 닿지 않았는데 왜 좋은 정보 그 위원이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워했는지를 알겠다고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그때 매수했으면 그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바닥이 어딘지 사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만 공부하면 1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승부리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저는 때로는 이제 대중과 멀어지라는 거거든요. 17% 올랐고요. 코스닥도 그래요. 좀 제가 오늘 잔소리가 많은 게, 여러분 옆집 아저씨고, 주식은요 늘 반복돼요. 토인비의 역사를 되풀이되듯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뉴스에 그냥 사로잡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뉴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코스닥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외바닥에서 올랐고 쌍바닥 칠 때 매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까 이제 광통신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새롭게 나오는데, 광통신에서 뭐 KMW 뭐 여러 종목들이 다 괜찮은, 오이솔루션도 좋았고 그랬지만, 하나만 딱 제가 예시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고 찐 수익을 내는 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RF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이 RF 머티리얼즈는 뭘 하는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펌프 레이저에서 모줄에 들어가는 펌프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죠. 근데 이때 뉴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양양 패턴에서 실제 우리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지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그 탑닉할 때, 저는 그때도 수요일 밤에서 그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투탑이다, 반도체에서. 이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슈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 지금 배팅할래?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 유일하게 매수하게 저였거든요. 그때는 야, 저 뭐야? 저 영감택이. 그러더라고요. 다 사지 마라 그러는데. 그때 저 외로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평선 밀집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어제 같은 장에서도 22% 대정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의 팁이다. 자, 제가 이제 시황 겸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급등은 차트 띄워놓고 후기 해봤자 뭐 별로 영향할 거 없잖아요. 해놓는데 맞죠? 그쵸. 항상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여러분의 공부는 바로 황금 백점 전략이고, 이렇게 찐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음 주도요, 미국 시장 내렸다고 겁먹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기회를 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아까 시황 보셨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2주 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선 고정하시고요. 함께 우리 성공 투자하는 그 행복한 나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잔소리를 저희가 기다려왔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확대를 한다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좋은 종목들을 또 좋은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팁도 한번 얻어봤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께 섭섭하다라고 거듭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지난 한 주 또 채워줬었던 이 황금 맥점 포착주들의 상승률, 내가 이 종목을 놓쳤다라는 게, 강의 한 번 놓치고 이런 걸 놓쳤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WCP가 상승률이, 제가 위원님께 여쭤봤잖아요. 63%가 맞아요?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여쭤봤었고, 또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 광통신 관련한 종목들이 다 이 황금 맥점 포착주에 있더라고요. 위원님,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그래, 근데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이거 진짜 맞아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팩트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여러분들 모신 지 30년이 됐거든요. 30년 넘은 것 같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저는 진짜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뭐 사랑한다 해서 어떤 에로소직에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성공 투자를 하시고, 우리 그 뭐 수학에서 1타 강사 뭐 정 선생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진짜 성공 투자를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담 비슷하게 드려서 죄송하죠,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몇 년 더 모시겠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에서 좀 멀어져 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S대 들어간 그 친구에 내가 재수할 때 읽었던 그 입시 후기를 여러분께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좀 대중과 멀어지세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건 뭐냐면 진짜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선점하는 전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 하시고 싶죠. 근데 우리는 늘 날만 새면은 뉴스에 집중하고 급등은 차트에 현혹되고 늘 그랬잖아요. 특히 늦깎이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이요. 그래서는 큰 수익이 안 난다. WCP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봐요. 64%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게 봐서요. 이걸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CP는 어떤 회사냐면 2차 전지 분리막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제가 주목한 이유는 바로 삼성 SDI의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ESS를 봐야 돼요. 테슬라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ESS 섹터예요. 그러면 ESS는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뭐 친환경 에너지 그런 것 차원이 아니고 결국 우주에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 하나는 또 우주 태양 발전소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략을 생산하면 그것을 스토리지하는, 저장하는 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ESS가 지금 부각이 되고 바로 삼성 SDI에 납품하는 게 몇 퍼센트 하는 게 이 회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만 보세요. 이 기술적 지표는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역 헤드 앤 숄더형이에요. 이게 머리고 역 헤드 앤 숄더형은 뭐냐면 찬찬히 물을 담아가는 거예요. 헤드 앤 숄더형은 정수리에 물을 부으면 쫙 물이 빠지죠. 그러면 그 주가가 내리는 거 그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을 담아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평선 밀집이죠. 제가 이평선 밀집을 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양양한 패턴이에요. 64% 급등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게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패밀리분들 이 기가 막힌 맥점에서 공략했거든요. 그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해피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점하는 전략이다. 64%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이게 훨씬 엑셀런트 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VM이 있습니다. VM도 이게 바로 반도체 장비 하이닉스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런 것도 이럴 때 포착이 돼서 우리는 이때 매수했으면 한 27%나 올랐다. 이게 찐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서 풍력 발전의 탑픽이 바로 CS 인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 특히 유럽이라든가 그런 게 되면서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양음이었죠. 이것도 똑같이 패턴을 보게 되면 역헤드앤 숄더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뉴스 따라잡기 하면서 신고가 타령 그렇게 맨날 뉴스 하면 참 훨씬 찐 수익이잖아요. 이것도 33%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갈게요. 한화솔루션이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제가 이것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게 목요일 날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한화솔루션은 뭐 잘 아실 거예요. 태양광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것처럼 바로 탑티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한번 배워봐요. 조금 전에 배우셨죠. 역 헤드앤 숄더형 이평선 밀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역전된 망치의 도지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이에요. 이때 포착에 대해서 여러분께 노란톡 좀 한번 노란톡에서 또 공개 방송에서 다 여러분께 이 눌림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아침 방송, 공개 방송, 노란톡. 해니커님 이런 말이 있어요. 명포순을 산탄총을 쏘지 않는다고요. 제가 딱 이 한 종목만 집중하자고 그랬어요. 언제요? 목요일 날이요. 그냥 금요일 날 아침 방송, 아침부터 프리마켓부터 급등 나와서 단 2거래일 동안 17%나 상승했어요. 이게 찐 수익 아닌가요? 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럴 때 한화솔루션이 좋다고 뉴스 나오던가요? 올랐을 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고 계좌 아프시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요? 그런 분들 저는 딱 한 종목 찍어드린 게 여러분께 이 찐 수익이거든요. 시총이요.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10주에 육박하는 회사예요. 누구나 편하게 수익 낼 수 있었다. 보람입니다. 이게 바로 맥점 매매라는 거예요. 카메라 되시면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제가 수시로 드려요. 그에 앞서서 헥토 파이낸셜도 찐 수익 나면서 53% 올랐어요. 찐 상한가.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힘들으신 분들 좀 좋은 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셀비온이 있습니다. 셀비온도 보세요. 자, 여러분께서 가만 보세요. 조은희 선장이 저것도 자랑자랑 하지 마시고, 자랑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이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좋다는 뉴스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혼자 매매하시면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안 나오죠. 못 잡으시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법의 황미끼는 뉴스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리스크가 크지 않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거든요. 스토리텔링 다 뭐예요? 뉴스 스토리텔링 이미 올랐을 때 늘 여러분을 찾고 유인하는 그런 난 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실전 매매하고 스토리텔링 뉴스고 달려다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것도 양음양, 이것도 한 18%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지노믹스가 있거든요. 역시 바이오에서 대장이었죠.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15%나 올랐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대한광통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15% 올랐는데 광통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다 더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가요? 바로 RF 머티리얼즈 그런 것들이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또 GSE 이것도 이제 가스 관련주인데 양양은 패턴 공부 많이 하시죠? 네, 이러면서 16%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안 좋은 좀 수익 얘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양음양 한 11% 정도 올랐다. 그래서 항상 눌림목 그 길목을 지키는 매매하시면은 미국 시장 상관없습니다. 제가 참 외람되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황금 100점 전략 왜 마법의 황미끼냐면 시장에 관계없이 지수에 관계없이 우리한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를 알려준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 내리는 거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또 제가 이따가 찐 상한가는 어떻게 탄생하는 건지 찐 상한가의 맛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채워줬었던 황금 맥점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이 시총의 규모가 크던 작던 맥점만 잘 공략을 한다면 큰 상승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점을 또 한 번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박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전략 배워봐야겠죠.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대박 종목을 잡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원체 외부 요인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대응의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데 위원님, 위원님께서 꽃피는 춘삼월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꽃도 좋지만 물론 꽃도 너무 좋지만 계좌 하나 피는 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꽃을 만나려면 사실 뭐 1, 2, 3을 상관없이 우리 위원님 강의 보면 되니까 오늘 어떤 내용 챙겨볼까요?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어요. 그쵸.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1을 못 간다 막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꽃 피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무 11홍 아니고 컨스탄트 영원히.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은요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야, 내가 오늘 또 방송 나가서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욕먹겠다.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욕하거든요. 아니 진짜 명확히 입에 쓴데 그 여러분들 진짜 달콤한 달달한 사탕 바르면 좋아하시고 아이고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예. 아이고 미국 시장에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감성 타치를 해서 여러분 계좌가 좋아질 것 같다면 제가 1000번 만번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주식시장 전쟁터예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마치 미국의 워렌 버핏처럼 그분이 일성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려면 내 감정을 이입시키잖아 봐요. 감정을 이입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살살살 여러분들 위하는 척하면서 구슬리고 저는 그런 전문가 아닙니다. 정말 찐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지금부터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 혜은크님 네. 젊으시니까 네.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를 봤거든요. 연애의 맛. 얼마나 좋잖아요. 그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데 제 주식에서 상한가 좋잖아요. 대박주 좋고. 너무 좋죠. 근데 상한가도 저는요, 레벨에 있는 상한가하고 그렇지 못한 상한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걸 구분해 보셨으면 해요. 레벨에 있는 상한가는 바로 찐 상한가고, 그것은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잡아서 내 계좌에 찐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그걸 몰라요. 거기에서 실전 매매 또는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지금부터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찐 상한가의 맛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그냥 아이고 저거 또 자랑하네 뭐 상관없지만은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이따 공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잡을 수 있었나? 진짜 찐 상한가네? 그걸 함께 공부해 하자는 겁니다. 찐 상한가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그 툴이 있답니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제가 황미끼를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6년을 모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뉴스 따라다니고 화려한 언어의 유희, 늘 그런 거 급등한 차트 몰라는 많이 계세요. 찐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똑똑히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 수익의 정석. 꼭 찐 상한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 계좌에 수익으로 직결되는 그 마법의 황미끼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죠? 아이고, 아까 했지만 졌지만 어딘장 산대요? 근데 황미끼는 그걸 알아요. 대부분 압니다. 100%는 아니지만 8, 90%는 맞춥니다. 두 번째, 그래서 늘 올랐을 때 사라가면 확인하고 사라고 그러죠? 올랐을 때, 뉴스 나왔을 때, 이미 늦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황미끼는 미래를 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빌딩 설계도를 그리시겠습니까? 그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일당벌이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작업반장 밑에서 그 잡일을 하시겠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이런 거거든요. 저점 몇 점. 앞을 보는 게 빌딩 설계도를 그리는 거고 이미 급등한 종목은 크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종목이 다 내린다는 뜻은 아니고 주가는 오르면 오를수록 나한테 이득을 크게 안 갖다 주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저점 잡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점 잡아도 이 마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기하게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 거의 승부가 나요. 얼만큼요? 5에서 20%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뉴스 소문에 와서 매수 신호를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실전 우리가 매매 또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거 해내면 답해 주셔야 돼. 그래야 되나 봐요. 네, 이건 봐요. 그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95% 분들은 제가 30분 똑같아요. 뉴스 급등한 거. 그냥 아까 그 상한가도 찐 상한가는 저쯤에서 세게 내렸는데 25% 올랐을 때 상한가에 맛보겠다고 5% 상한가도 오래 부르고 그런 것들 5% 먹고요. 그거 다 차이가 있죠. 이게 뭘까요? 상위 5%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뭐죠? 양. 우리끼리 그 한 게 있잖아요. 밤양갱. 이게 진짜 이평생 밀집에서 이때 뉴스 안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 실제 우리가 또 매매했던 거고, 대선자리 에르코스 정말 단기간에 대장주로 여러분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고, 최근 거 보실까요? 에코프로. 이게 찐수익이에요.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죠. 이평수 밀집이었죠. 다이렉트로 74% 올랐어요. 꼭 상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파른 상승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방송 보면 이때는 외면했던 그분들께서 이렇게 올랐을 때 에코프로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때 뉴스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서 사셨더라면 그들보다 훨씬 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찐 수익이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자, 두 번째.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한가 77%나 올랐는데 저는요, 조금 아까 이제 여럿바다 유혹을 뿌리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은 더 각별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2월 18일 날이 그때 설날 마지막이었어요. 밤에 있잖아요. 제가 다 서치를 해가지고 밤에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좋은 종목 발굴했다. 그래서 밤에 제가 비상을 걸었어요. 어떤 비상? 무방했다는 거예요. 설 명절날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양양 패턴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상상되면 눌림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때 매수는 17% 부하에 걸리면서 올랐고 살짝 눌러 그 다음에 찐 상한가 77% 올랐어요. 77% 올랐는데 직거래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77%가 더 각별한 의미를 가져요. 이 기술적 지표는 우리한테 항상 먼저 매수 신호를 알려주죠. 바로 이런 것도 뭐 전문가로서 좀 보람되네요. 자, 다음에 스피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양양 패턴을 노려라. 사실 이것도 황금 백점처럼 넘버 5예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진짜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하시면은요, 뉴스 따라가서 그 어느 위기에 현혹되지 않아도 훨씬 찐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일 때 양양 패턴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그들이 공포에 떨었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패밀리 분들은 이거 시간에 매수했습니다. 36,300원에 5거래 동안 56% 올랐어요. 신기하죠? 우리 혜연님께는 표정 보니까 입에 벌어지는데 재밌습니다. 이건 있잖아요. 봐요. 이런 종목을 보고 같이 공부하는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부류라고 그럴까? 느낌이 오신 분이 있다 보니 한쪽은 야, 진짜 저거 배울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분이 계실 거고, 한 분은 이 종목들을 못 사신 분들은 저것도 자랑자랑하네. 나는 못 샀는데. 그것은 저는 여러분 할 말 합니다. 옆집 아저씨니까. 판단이 여러분 다 몫입니다. 이게 바로 찐 상한가, 찐 수익이죠. 자, 헥토 파이낸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도 제가 하나솔루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냐면 다 아시겠어요. 미국의 서클 인터넷 그룹하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디지털 자산에서는 국내 탑티어예요. 이거 하나 보세요.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여기 노란 쪽 한 번만 더 소개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언제였냐면 이때 이틀 동안 함께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저점 잡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해갖고 이거 50%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안 사셨겠죠. 왜요? 저점에서 사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요. 뉴스 나오고 확인하고 급등했을 때 3% 먹고 나이스 브라보 외치되신 분들은 안 사셨을 겁니다. 단 상위 5% 분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멍 나시는 분들 이때 매수 큰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 이것도 보람을 느끼는 종목이다. 이거 다시 한번 카메라 다셔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RF 머트리얼도 마찬가지죠. 자, 그건 시간 아껴 매수한 거고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돼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죠. 아까 그거 제가 내용은 다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기업 내용은. 그러면은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이때 저는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좋게 보이죠. 정말로. 그러면서 이때 매수가 들어가고 또 한 번 나온 양양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면서 68%나 올랐다. 그렇죠? 대중이 다 아는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빠서는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저는 5만 원 깨질 때 여러분께 유일하게 매수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때 외면하셨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노믹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피어하고 이거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때 스피어는 그날 제가 이 급락 나온 날 시간의 매수, 이것은 그 다음날 매수. 왜? 양양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아침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에 있어요. 이때 제가 추천을 했던 겁니다. 77%나 올랐네요. 다 저점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렸다고 하나 겁먹지 마시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셨나요? 이것은 진짜 여러분께서 물론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이 못 봤던 자리. 그러면서 바로 찐 수익을 드렸다.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 투자들이 공부하고 안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심리전에서 굉장히 좀 진다고 봐요.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공 투자는 쏠리면서 하면 극복하세요. 인간 지표가 있습니다. 오르면 흥분해서 쫓아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봤던 불나방처럼 그 불 따라와서 거기서 장렬하게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오른 종목을 그냥 버리고 그냥 오른 종목 쫓아다니는 게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다 모셔서 알거든요. 그리고 항상 낙관 일색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2월달 끝나고 천만 그때 또 고독했다니까요. 맨날 신고가 방송마다 타령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때 저는 여기서는 좀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는 저항 세력이 돼야 돼요. 저항 세력은 대중이 환호할 때는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비관 일색일 때 그럼 이때는 2% 정도 위험을 감수해서 역발상으로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싸게요. 근데 왜 이렇게 높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여러분께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 환상을 쫓는다. 고점에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건 제가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오른 종목보다 오른 종목을 노리세요. 아까 보셨죠? 찐 상한 찐 수익을 안겨드리는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 판단의 흐르기는 노이즈예요. 어느 유시, 급등한 차트 그런 것들. 그리고 오로지 내 계좌의 찐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한마디로 종목 많이 하지 마세요. 명포수를 산탄총을 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딱딱딱 맥점 매매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또 이겁니다. 이거부터 한번 이 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혹시 그 나이롱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듀퐁이에요. 참 이제 옛날에 우리 해내들 나이롱 잘 모르실 거다. 근데 우리 때는 그때 한참 막 이 석유 뽑아내서 나이롱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듀퐁 회장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Go where there is growth. 뭐냐면 성장 능력으로 간다. 그래서 기업 변신을 가져온 거예요. 뭘로요? 생명과학 쪽으로. 나이론 자기가 효자 상품을 때려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Go where the profit is. 수익 나는 곳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걸 수익 나는 게 막연하게 게 여러분들 바람 잡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바람 잡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현혹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합니다. 마법의 황미끼 찐수익 것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미국 시장 겁먹지 마시고요. 이걸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찐 상한 불꽃 축제를 초대를 할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강의 시간 채워주셨고요. AS 전략 좀 빠르게 챙겨볼게요. 리브스메드, CMTX, 알지노믹스 세 종목 AS 전략 어떻게 갖고 가봐야 될까요? 네, 리브스메드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남들이 안 보는 자리였다고 다 자요. 그러면서 저점 100%나 올랐고 뭐 이 방송에서 소개시킨 한 76% 올랐는데 한 10만 원까지 보시자. 그다음에 또 반도체에서 CMTX 다 안 보는 자리였죠.
예, 요것도 한 71% 올랐는데 한 17만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R지노믹스는 제가 뭐 무방 때마다 제2의 프로테인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진짜 간청했던 종목인데 이거 아주 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목표가 업사이드 해드릴게요. 네, AS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 주 또 우리 시장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RFHIC입니다. RF 머티리얼즈 우리 진짜 한 60% 넘는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그거 제가 가격 전략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공개 방송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겠죠, 위원님? 진짜 오늘 아까 다시 한번 마지막 그 띄워주실래요? 그 페이지? 진짜 이것은 찐 상한가입니다. 이제 시장 그만 좀 그냥 미국 시장 내려서 시장 안 좋으네 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제가 정말 이런 불꽃주들을 오늘 초대할 거예요. 저는 이럴 때가 기회로 봐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그 남들이 화나올 때 저는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난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찐 수익을 드릴 종목도 제가 각별히 준비했거든요. 또 선물도 쏘아드릴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 언제 나오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전 금요일장 양시장의 방향성 물론 다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코스피는 변동 끝에 0.3% 상승에 그쳤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전장의 부진을 딛고 고점 높여가면서 1.5%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시장의 힘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양시장의 시장 전략을 좀 다르게 챙겨가 봐야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도 있으셨을 것 같고 직전 미증시의 상황을 또 살펴보자니 잘 버티는가 싶었더니 또 이 중동발 리스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3대 지수가 결국에는 또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들을 가져갔었죠. 나스닥은 2%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5%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변동성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 관련해서 뉴스들이 자꾸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휴전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작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역시나 같이 덩달아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유가도 브렌트유는 여전히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서고 있고 WTI도 $100 근처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뉴스들이 자꾸 업데이트되는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전략들을 챙겨가 봐야 될지 드디어 이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태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야 원체 좋은 전략들과 함께하니까 미소를 네. 딱 지어주고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우려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어떤 내용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노련하시네요, 굉장히. 잠깐 사고가 있었는데 2분을 그냥 끌어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골든 타이밍 많이 기다리셨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닥에서 잡는 기법, 어떤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바로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타이밍의 핵심 준비물 3가지는
이미 여러분들 노트에 다 있으셔야 되겠죠? 가장 윗줄에 적어 놓으십시오. RSI 30 이하 그리고 정배열 여기에 꿈의 성장성과 실적을 가진 종목들이 겸비가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성이 확실한 증명된 종목 그리고 차트에서 일봉,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 RSI 지표가 30 이하면 보통 과매도라고 얘기합니다. 과매도를 갔다가 올라오는 정배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전력 인프라의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력이 갑자기 좀 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꾸준하게 전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전력이 0.1초라도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가 고출력으로 전기를 확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증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비상전력망의 핵심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성장성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충분하게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고출력이 순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산업재의 필수제로 자리하고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거든요. RSI 30 나오고 나서 정배열 나왔죠. 근데 제가 이 기업이 워낙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 기업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공략을 해야 된다. 정배열 초기 국면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2주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어때요?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구간들이었는데 이번 주에 신고가를 돌파했죠. 시장이 좋았습니까? 글로벌 시장 지금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고점 돌파 신고가 랠리가 나온 종목 우리 여러분들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최 대표가 LS 머티리얼즈를 강력하게 얘기했지라고 아마 노트에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신고가 갔는데 제가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추격 매수는 신고가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죠.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 너무 좋은 자리들이니까 좋은 종목 확인했으니까 눌림목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예요. 수전의 설비와 수소차의 핵심이 고분자 전해질 멤브레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ESS용 멤브레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기업이 얼마 전에 대박 뉴스를 냈습니다. 우주항공 소재 시장 스페이스X에 적외도 안테나 보호 필름을 납품했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점상이 나왔어요. 이게 뉴스가 나온 지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이 기업을 이렇게 주목을 했어요. RSI 30 찍었죠?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기. 뉴스가 알아서 터져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골든 타이밍 종목으로 이 종목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기억하실 텐데 자, 이 부분이었어요.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았는데 상하프론테크 자, 신고가를 넘어줬습니다.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이 바닥권의 심리를 뚫고 나온 그렇게 어렵게 만든 정배열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게 만든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의 핵심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력한 시세가 나왔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두 가지 성장성, 확실한 성장성을 가졌잖아요. 우주항공과
수소경제 활성화, 그 핵심 종목이 상하프론테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솔리드는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 AT&T가 설비 투자 증액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5 시장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력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골든 타이밍 종목으로 또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5G 투자 인프라 확대에 따른 인빌딩 관련 투자도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6G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6G 시대에서도 이 통신 장비주들의 강력한 실적 모멘텀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기업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통신 장비주들이 어려운 위치에서도 이 기업은 독보적인 성장률과 실적으로 그 성장세를 증명해 왔다. 자, 2025년도 4분기에 53% 영업이익 증가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자, 보실까요? 이런 기업들 어디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RSI 30 나왔잖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정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 주에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거의 18%의 수익이 나왔어요. 시장이 좋았으면 얼마 보잘것없는 수익이었겠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소금 같은 그런 수익이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혹시나 시장이 흔들리면서 눌러주는 기회를 준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북미 지역과 유럽의 5G 인프라 투자 재개에 따른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수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대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기업이 많아서요. 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골든타이밍 시간 잘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하나비전의 성장성 두 개에 대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CCTV, 시큐리티 분야인데요. 이 분야의 작년 성장성이 50%가 늘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의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의 CCTV, 시큐리티 업체들은 모두 다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화비전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기업은 시큐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한화세미텍이 가지고 있는 TC 본더 시장의 성장성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TC 본더는 한미반도체가 독점하던 분야였는데 이 한화비전이 그 한미반도체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SK하이닉스의 납품을 수주했다. 자, 이런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제 TC 본더의 차세대 버전인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도 한화비전의 놀라운 성장성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성장성도 좋은데 이것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본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어느 위치에서 기회가 나왔는지 보시면 RSI 30을 찍어준 위치, 이 위치죠. 그리고 나온 정배열. 놓칠 수 없는 투자의 포인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도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정배열로 나온 눌림목 구간 놓치면 안 된다.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 바닥권, 투자 심리 바닥권을 찍고 올라온 성장성,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끝나진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우상향 랠리가 이어지면서요. 이번 주도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죠.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세계 최대 단조 설비를 보유한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차세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MR은요,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의 범위가 최소화돼야 돼요. 용접 범위가 많으면 고온과 고압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MR은 통째로 찍어낼 수 있는 이 강철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국내 유일의 업체가 바로 태웅이에요.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력, 해상 풍력, 최근에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풍력을 보면 메인 샤프트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바람개비 같은 날개가 필요하죠. 이 날개 역시도 하중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회전 토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통째로 찍어낼 수 있는 단조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태웅이에요. SMR과 풍력의 밸류체인, 최상단의 밸류체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최선호 종목으로 이 기업을 꼽으면 되겠죠. 자, 이 기업은 제가 승부주로 밀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런 위치. RSI 30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정배열이 있었고요.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위치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거의 메인 종목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 사상 최고가가 나왔거든요. 이 기업은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력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0년 전, 그 10년 전의 실적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2026년, 놀라운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자,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강하게 나온 시점이라서 추가 상승이 좀 있을 것인데, 단기간에 주가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 한번 눌러주는 구간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성장성 가치를, 풍력과 SMI라는 가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TLB라는 종목이에요. 모듈용 PCB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소캠2라는 성장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소캠2 양산이 곧 시작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업은 이미 2월 달에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캠2 시장에 진입한다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는 소캠2가 양산되기 전이었어요. 자,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소캠2가 양산이 된다면 TLB의 실적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느 위치에서 투자 타이밍이 나왔는지를 살펴볼게요. 저는 이번 주에 이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 RSI 30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긴 시간 횡보를 하다가 나타나는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주가는 신고가를 넘어가서 이번 주에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이 고점에 있지만, 만약에 외부 시장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눌림목의 기회를 준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소캠2 시장에 대한 실적 기대성과 그리고 이 골든 타이밍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보시고 눌림목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TLB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나요?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연료전지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이 블룸에너지의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용 플러밍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블룸에너지의 성장은 한선에너지의 성장과 일맥상통한다. 동반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부터 원전, 변압기, 전선 관련 모든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전지도 이제 막 스타트를 끄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기업이다. 함께 같이 보자. 왜? RSI 30 나왔잖아요. 정배열 나왔죠. 자, 그러면 뭘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거든요. 눌림목 매수로 가자. 자, 이렇게 눌러준다면 여기가 바로 핵심 지점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눌림목이 이렇게 발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 하락의 기회가 와서 이런 눌러주는 그런 기회들이 온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한선 엔지니어링을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기업인데요. 이 기업 역시도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많이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 파미셀에 대한 그런 공부는 많이 해두셨을 것 같아요. 제가 소통방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핵심 벤더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I 서버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최소화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 저유전율 소재를 만드는 게 파미셀이고요. 이 저유전율 소재를 두산전자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 향 기업입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어메이징하게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 기업이 울산에 공장을 하나 또 증설을 했습니다. 공장 증설했다는 수혜가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자,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RSI 30 나왔죠. 정배열 나왔죠. 눌림목까지 완벽.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다음 주에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준다면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파미셀 다음 주 골든 타이밍으로 함께 지켜볼 종목 제시하면서 오늘의 골든 타이밍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주말 이 귀한 시간 내어서 많은 분들이 펜과 종이도 꺼내오면서 열심히 골든 타이밍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짚어주신 종목들이 다음 주에 시장에서 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선 이 시장이 지금 원체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시장 전략 좀 큰 그림부터 위원님과 함께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우선 지금 우리 증시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미국 증시를 경계를 해봐야 될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와 나스닥 모두 역배열 상황이거든요. 계속 내리고 있어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몇 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은 계속 하락했어요. 하루 빼놓고 계속 내렸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는 4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5.3%가 올랐습니다. 강철 체력이에요. 작년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리더였죠. 전교 1등이었습니다. 올해 1, 2월 달에도 역시 K증시는 1등이었습니다. 3월 달에도 그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지금 급락 중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투자가 좀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AI 공급망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원전, 전력 기자재 이런 종목들은 글로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없다면 AI 생태계는 무너졌을 겁니다.
자, 우리 기업 거래소는 코스피는 뭐가 이끌어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두 기업이 시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현재 약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AI 인프라망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데 수천억이 필요하죠. 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돼요. 미국 빅테크의 자금이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약할 수밖에 없죠. 돈을 써야 되니까. 다만 대한민국은 그 돈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서학 개미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자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이 자금의 물결의 이동 때문입니다. 자, 현재 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근데 구조는 다른 데 있었다. 유가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봐요. 이 유가는 전체 글로벌 시장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겁니다. 벌써 지난주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라.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내는 것처럼 통행료 내면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약간 완화된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갈 것 같아요. 유가의 상승은 일시적인 이벤트이지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특별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요일 날 봤던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쉬어주니까 뭐가 급등했냐면 코스닥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안에서 자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줄 때 반도체 소부장단이 움직이고 바이오가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움직이는 이 구조, 자금이 우리 시장 안에서 돌고 있다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국내 증시만 지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5일선도 안 무너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1분기 실적 장세가 시작되잖아요.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뻔합니다. 반도체, 원전, 전력 인프라 이런 기업들이 만약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흔들림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위기입니까? 아니요.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실적 장세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미증시가 흔들려줘서 이런 기업들이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또다시 돈 벌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만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 그래도 위원님께서 잘 간략하게 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일까요? 댓글에도 우리 위원님 등 뒤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런 시장이 또 너무 든든하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과연 시장만 잘 봤을까요? 종목 AS 전략 한번 챙겨봐야겠죠. 먼저 PSK가 있는데 우리 시장이 정말 널뛰기 장세를 최근에 정말 크게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안정적으로 오르길래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기관이 또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PSK 위원님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대체 불가의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BTS. 대체 불가. 군대 갔다 와서도 엄청 인기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지금 뭐 강화문이 봉쇄되고 뭐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기업도 대체 불가의 기업은 인기가 있습니다. PSK는 바로 그 대체 불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최 대표님은 맨날 PSK만 얘기해요? 바로 이 대체 불가의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세화의 공정의 필수, 선단 공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전공정 끝나고 나면 감광액을 또 말려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 분야, 드라이스트립 분야에서 1위 기업이 바로 PSK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웨이퍼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쟁사가 없어서 매출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그 구조적 성장이 곧바로 실적과 연동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낸드 프레시가 300단 이상으로 점점 고단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정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정의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PSK의 드라이 스트립 사용 빈도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고객사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의 구조적인 핵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70% 성장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그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반응을 해가는 초기 국면이다. 자, 현재 어떤 위치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하시나요? 자,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체 불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소통방에서 바로 이런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을 무기로 한 대체 불가의 기업들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소통방 QR코드가 나갈 텐데 꼭 소통방에 오셔서 이런 PSK 같은 독보적인 기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K에 대한 추가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은 알지노믹스가 있는데 이제 4월에 미국의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알지노믹스는 그 자리에서 또 간세포암과 관련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바이오 종목들 이런 이벤트 추가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K바이오 RNA 플랫폼의 선두주자예요. 글로벌 시장은 지금 RNA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RNA는 제거하고 치료용 RNA를 껴 넣어서 불치병을 완치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노믹스를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치병이 완치병이 되는 시대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알지노믹스 우리 같이 응원해야 됩니다. 이 기업은 4월 암학회에서 간암 신약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여기가 또 포인트입니다.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지 임상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시장이 안 좋았습니까? 사상 최고가 갔어요. 이번 주에도 놀랍게 상승률 지속하면서 제가 3월 9일 날 추천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추천을 드렸죠. 그 이후로 계속 상승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런 기업들 상승하나요? 독보적인 대체 불가의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업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 매수를 노리시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안 되고 눌림을 줬을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추가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은 서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종목도 대체 불가 그런 종목일지 좀 궁금해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ESS 반도체 모든 산업 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 종목 대체 불가 그런 종목인가요? 네, ESS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의 기업이에요. 배터리 셀을 감싸는 하우징이 왜 중요하냐면 열폭주 방지와 폭발 사고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셀을 감싸는 하우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배터리 셀 하우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벤더사들 전방 기업들이 최선호 벤더 기업으로 꼽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이에요. 삼성 SDI의 가장 강력한 최선호 벤더 업체인데 삼성 SDI는 구조물 부품 업체들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계속 동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ESS 시장이 여기서 폭삭 주저앉을 거예요. 성장이 침체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ESS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서진 시스템의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동호 공식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업 역시도 올해 사상 최대 시적이 나왔어요.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도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고점을 돌파했죠.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이런 기업들만 소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서진 시스템 역시도 소통방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이런 기업들, 대체 불가의 기업들, 우리 이런 기업들만 매수한다면 미증시 하락이 뭐가 겁납니까? 국내 증시 침체가 뭐가 겁납니까? 매수로 대응한다면 수익이 되는 마법. 그 대체 불가의 기업들을 우리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까지 AS 전략을 챙겨봤고요. 앞서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우리 위원님 등 뒤에 딱 달라붙을 일들이 있습니다. 종목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 이제 또 새로운 대체 불가 내 계좌 안에서 그런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온디바이스의 핵심 기업 제조반도체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이나 뭐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기계 자체에서 연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전기료 많이 나오는 가전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 저전력 반도체가 돈이 안 된다면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분야에서
계속 남아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키워오는 업체가 바로 제주반도체예요. 앞으로 온디바이스 생태계가 본격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제주반도체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안 올 것이다 본다면 제주반도체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앞으로 냉장고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면 제주반도체는 반드시 최상단 노트의 꼭대기에 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독보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평균 단가 ASP를 인상했어요. Q와 P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에서 온디바이스 생태계가 성장한다면 당연히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반도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어떤 위치인가를 볼게요. 많이 올랐어요. 저점에서 올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것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4배 성장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 과연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것인가. 주가 상승을 실적으로 과연 증명해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이 관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배열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인 시장이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잡아주는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이 기업이 눌림목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좀 높게 잡았어요. 대신 손절 가격을 3만 5천 원 제시하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목표 주가 6만 원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저희 어떤 종목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고속 메모리 테스트 검사 장비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 YC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 완료 후에 웨이퍼 상태에서 이 불량의 유무를 테스트하는 그 장비가 바로 YC의 기술력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거의 밀월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꼭 YC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확대가 YC에도 충분히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속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시장에서는 원래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그런 분야인데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YC가 기술력으로 그 장벽을 뚫었어요. 국내 독보적인 기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은 독보적인 기업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런 기업들은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 신고가 상승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삼성전자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1분기에 3월 달에 체결한 이 삼성전자의 계약은 1분기 실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조만간 1분기 실적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YC,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주반도체랑 조금 유사하죠, 그림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뭐예요?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중동 지역에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 이 위치에서 주가를 회복하는 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주가가 이렇게 하단 부분에서 위치하면서 정배열이 역의 배열로 바뀌고 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데 보시면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과 이 정배열 구간 위로 갖다 놓고 시장 상황을 챙기게 되죠. 자, 이 기업 역시도 다음 주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C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먼저 소통방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 어떻게 혼자 거래하십니까? 외부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정말 헷갈리지 않아요? 자, QR코드 나가고 있죠.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면 소통방 들어오시는데 제가 어떤 시장, 어떤 종목들, 어떤 타이밍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소통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 제가 공개 방송을 갔는데요. 월요일 날 우리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될 단기 매매 한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